안녕하세요. 가구 아이디어 구체화 기본 도면 그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문자 기입 방법과 치수 기입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제도 용구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그래서 우리 제도 용구에는 컴퍼스, 다음에 디바이더, 자, 요거는 T자, 그리고 삼각자, 얘는 삼각 스케일자, 그리고 샤프, 곡자, 다음에 각도자, 운영자, 그리고 형판자 또는 템플릿자라고 했었죠. 자, 이렇게 10가지 제도 용구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요. 우리 컴퍼스는 원이나 원호를 그릴 때에 사용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쪽에는 연필심, 한쪽에는 바늘이 달려 있어서 이 바늘 부분을 콕 찍고 여기 중심, 이곳을 중심으로 한 바퀴 빙그르 돌리면 원이 그려진다 라고 했었죠. 자, 만약에 처음 점과 끝점이 서로 만나지 않으면 원호가 그려지게 되는 거겠죠. 자, 디바이더는요, 일정한 선분을 등분할 때 사용한다 라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어떤 길이를 복사할 때 사용을 한다. 자, 그러면 T자는 우리 평행선을 그을 때 사용한다 했었죠. 그래서 이 손잡이 부분을 우리 책상에다가 밀착시킨 후에 얘를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내가 원하는 곳에서 평행선을 그을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T자 위에다가 삼각자를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요, 우리 수직선을 그릴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삼각자는 45도, 45도, 90도로 이루어진 이등변 삼각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30도, 60도, 90도로 이루어진 직각 삼각자, 이렇게 두 개가 항상 세트로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수직선과 그리고 사선을 그을 수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삼각 스케일자는요, 우리 1m를 1대 100, 1대 200, 1대 300, 400, 그 다음에 1대 500, 자, 1대 600으로 나눈 치수, 눈금을 이렇게 면에다가 표시를 한 것을 우리 삼각 스케일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크기의 제품을 작은 종이에다가 실제 크기대로 그리려면 종이가 너무 많이 드니까 요거를 실제 크기보다 몇 배 줄여서 종이에 표현한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자, 그 과정을 좀 더 쉽게 해주기 위해서, 쉽게 도와주기 위한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우리 지도에서 어떤 치수가 나와 있지 않았을 때 여기서 축척에 대한 정보만 알고 있을 때에 이 삼각 스케일자를 이용해서 실제 치수를 또 유추해 볼 수 있는 도구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조금 더 뒤에 가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샤프. 그래서 우리 보통 필기할 때 사용하는 게 0.5mm 짜리였는데 우리 가는 선 그릴 때는 0.3mm, 굵은 선 그릴 때에는 0.8mm 샤프를 사용하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곡자는요, 우리 곡선을 복사할 때 사용하는 것을 우리 곡자라고 했죠. 그래서 안에 철로 되어 있고 그 철을 고무로
감싼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얘를 구부려서 어떤 곡선을 따라 만든 다음에 그것을 다른 곳에다가 옮겨 그릴 수 있도록 만든 것이 곡자다. 자, 각도자는요, 각도를 잴 때 혹은 각도가 있는 선분을 그릴 때 사용하는 것을 우리 각도자라고 했고요. 운영자는 우리 자유곡선을 그릴 때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곡률이 있는 부분들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곡선을 그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운형자였고요. 자, 형반자는 여러분들이 쉽게 도형을 그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 지름이나 어떤 크기에 따라서 이런 도형이 구멍이 뚫려 있어서 여러분들이 여기다 대고서 저 그냥 그리기만 하면 이렇게 도형이 바로 그릴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0가지 제도 용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 목표는요, 첫 번째, 문자 기입 방법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그래서 우리가 요 문자에 대한 내용들, 이 도면에는요, 문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문자,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가 없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 제도 통칙에 의거하여 그려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도 통칙에서 이 문자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치수 기입 방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문자와 치수의 기입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면 그리기 첫 번째 문자 기입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문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한글이 있겠죠. 그래서 도면상에서 반드시 0으로 표기해야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한글로 표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도면이니까 한글로 표시하는 것이 의사소통하는 데에 있어서는 훨씬 편리하겠죠. 만약에 이제 우리가 해외로 수출하는 제품에 대한 도면이다. 그러면은 영어로 표기하는 게 훨씬 의사소통하기가 쉽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목적에 맞게 작성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글씨 형태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수평이나 예각으로 기입하는데요. 이것은 도면 전체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자, 아래에 이렇게 문자 기입에 대한 예시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문자를 기입할 때에는요, 이런 식으로 위에 보시면 윗줄과 아랫줄이 이렇게 그어져 있고 이 줄 사이에 맞춰서 글씨가 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렸을 때 우리 글자 연습하는 것처럼 실제로도 이 칸, 우리 문자의 높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 문자의 높이를요, 우리가 만약에 5mm로 잡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한 도면 안에서 5mm로 계속 문자를 쓰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어떤 문자는 5mm 높이로 쓰고 어떤 문자는 8mm로 쓰게 된다면은 이것은 우리 도면의 일관성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면 전체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되니까 자, 문자의 크기 그리고 폰트, 우리 글꼴이라고 하죠. 글꼴. 자, 요런 것들, 그리고 모양들도 똑같이 일관성 있게 사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처음에 우리 문자 쓰는 순서 보면은요, 일단은 문자 높이를 먼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자 높이는요, 여러분들 도면 그리실 때에 이 도면 내 점선 면과 서로 어우러지게 어우러지는 높이에 맞춰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우리 보통 A3 용지에다가 글자를 쓸 때에는 한 3mm에서 5mm 사이로 사용을 하시면 적당하겠고요. 마찬가지로 A2 사이즈다.
그러면은 5mm나 아니면 7mm 사이를 사용하시는 것이 적당한 문자 높이로 보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처음에 문자 높이를 결정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 문자 높이대로 가이드라인을 그립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을 꼭 그리셔야 이 문자 높이에 맞춰서 글자를 쓰실 수가 있겠죠. 가령 이제 이 가이드라인이 귀찮아서 이거 꼭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꼭 그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자 높이에 맞춰서 글자를 쓰시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글씨 연습하듯이 쓰시면 되겠죠. 자, 이런 글자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은요, 이런 식으로 고딕체를 쓰시거나, 그래서 보시면 자음이 굉장히 크게 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 예시처럼 쓰셔도 되는데요. 만약에 나는 좀 글자를 반듯하게 잘 못 쓰겠다 하시면은 이렇게 자음을 크게 써주시는 것이 우리 전달하는데 서로 소통하는 데에 있어서는 좀 더 정확성이 높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대한 반듯하게 쓰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영문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설계 도면에서의 영문은 일반적으로 소문자를 사용을 하는데요. 자, 한글과 마찬가지로 수평이나 예각으로 기입하여야 되고요. 도면 전체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가구의 원자재 및 부자재 명칭에 영어가 많아서 재료 부분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자재가 이런 경첩이 도면에 그려져 있다라고 한다면 이 경첩에 대한 재료에 대한 내용들 이렇게 가이드라인 그리고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저쩌고 자, 보시면 마찬가지로 처음에 문자 높이에 대한 가이드라인 써있죠. 그 다음에 이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A, B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수직선은 바르고요. 만약에 예각으로 그린다 그러면은 수직선 자체는 바른데 이런 수평선 있죠. 이런 수평선들이 약간씩의 각도가 주어지게 되는 요게 이제 예각으로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듯하게 쓸 수도 있고요. 혹은 수직선은 그대로 두고서 수평선만 약간의 각도가 주어지도록 쓰실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F도 90도로 반듯하게 쓰실 수도 있고 혹은 약간의 각도를 주셔서 쓰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적당하게 한 15도 정도의 각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숫자는요. 설계 한글 및 영어와 마찬가지고 우리 수평이나 예각으로 기입한다. 그래서 우리 문자는요. 비슷합니다. 도면상 같이 사용되는 한글과 영어, 숫자가 같은 형식으로 기입되어야 한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야 도면이 깔끔하겠죠? 자, 숫자와 숫자 사이의 간격은 2mm 이내가 좋으며 명확하게 표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와 숫자 사이의 간격이 너무 좁게 되면은 또 헷갈릴 수도 있고요. 가독성도 좋지 않겠죠. 그렇다고 또 너무 넓어지게 되면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우리 글자의 읽는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끊기게 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2mm 이내를 지키셔서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요, 치수 기입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수에는요, 우리 치수 보조선과 그냥 치수선이 존재를 하는데요. 치수는 숫자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가로 사이즈가 얼마냐? 그러면은 숫자로 우리 100mm다.
그러면 100 이렇게 써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치수 보조선과 치수선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제가 이렇게 사각형 형태가 있다라고 보시면은요, 이렇게 이 도형에서 약간 띄운 다음에, 자, 이렇게 이 길이에서 수직으로 뻗어져 나가는 이 선을 우리 치수 보조선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요 재고자 하는 길이와 평행하게 그려지는 이 선을 치수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 치수선을 그리기 위해서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치수를 표시할 거예요 하고 저 치수 보조선을 뽑은 다음에 그 사이를 서로 이어주는 것이 치수선이고요. 그 다음에 숫자는 치수선의 위에다가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위에 가이드라인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숫자를 써주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스케일과 상관없이 실제 길이를 기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 바로 100에 자, 세로 100인 도형을 그리셨는데 이거를 5분의 1로 줄였습니다. 1대5 사이즈로 줄이게 되면은 가로는 2mm, 세로도 2mm인 도형으로 그려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작아질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린 것은 가로 2mm, 세로 2mm의 사각형이지만 얘는 실제로는 20이죠? 죄송합니다. 자, 실제로는 가로 100에 세로 100짜리 저 도형이죠. 근데 우리가 20에 20으로 줄였다고 해서 그대로 20에 20을 이 치수에다 기입을 하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이 제작자라고 생각한다면 아무리 아래에 이렇게 축척이 적혀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축척을 이 축척을 그대 못 보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요거를 또 하나하나 다 계산을 해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축척을 적용하더라도 도면상에서는 실제 치수를 꼭 기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케일 어떤 축척을 적용했느냐는 상관없이 어쨌든 무조건 실제 치수를 기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규격을 나타내고자 하는 물체에서 치수 보조선을 빼낸 뒤에 두 개의 치수 보조선을 잇는 치수선을 연결하고 그 위에 숫자를 기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시 보시면은요, 이런 식으로 문사리인 것 같은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자, 요 형태, 제품의 형태를 먼저 그리신 다음에 이 제품의 형태에서 내가 표시하고 싶은 치수선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도형에 딱 붙이시는 게 아니고 1mm 정도 간격을 띄우시는 거예요. 치수 보조선과 실제 이 도형 제품의 그림이 서로 붙어 있으면은 헷갈릴 수도 있어요. 이게 치수 보조선인지 아니면 외형선인지. 그렇기 때문에 외형선에서 1mm 정도 간격을 띄운 다음에 치수 보조선을 그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치수 보조선 사이를 서로 또 이어준 다음 그 위에 이렇게 숫자를 기입하시는 것을 우리 치수선 기입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 치수를 기입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에요. 바로 치수 기입 기호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꼭 외워야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우리가 치수라는 것은 그냥 그저 가로와 세로의 어떤 직선의 거리만을 표시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원의 지름이라든지, 혹은 반지름, 중심에서부터 4분점까지의 거리, 혹은 우리 구의 지름, 구의 반지름 마찬가지죠. 그리고 정사각형의 변,
그래서 정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 네 변이 다 같은 길이잖아요. 근데 굳이 치수선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두 개를 다 기입해 줄 필요는 없겠죠. 그죠? 만약에 이렇게 해도 틀린 것은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작업의 효율성을 따지자면은 이런 식으로 그냥 다 같은 정사각형이다 라고 한다면 어떤 기호를 사용해서 하면은 더 쉬워지겠죠. 자, 그리고 이 판의 두께 표시하는 기호, 그리고 원호의 길이에 대한 표시 기호, 그리고 참고 치수에 대한 표시 기호들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름은요, 우리가 파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에다가 빗금을 그어주는 거, 자, 사선을 그어준 이게 바로 이 지름의 기호가 되겠고요. 지름 치수 앞에 표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표시를 보시면은요, 원의 끝에서부터 끝에 지름이 30mm구나.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요, 단위는 항상 밀리미터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뒤에 이제는 단위가 없더라도 밀리미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위는 밀리미터다.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반지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지름은 요 중심에서부터의 4분점까지의 거리를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우리 기호는요, 대문자, 대문자 R을 사용하는데요. 이 R은 radius, 영어의 앞글자를 따온 기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지름 치수 앞에 마찬가지로 표시를 하고요. R15다. 그러면 이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 4분점까지의 거리가 15mm구나 라고 여러분들 알아주셔야 되겠고요. 자, 9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9는 우리가 스피어의 앞글자를 따서 S파이 이렇게 부르고요. 마찬가지로 9의 끝과 끝의 거리가 얼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고요. 반지름은 SR, 그래서 스피어 레디우스에서 9의 반지름 치수를 앞에 표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정사각형의 변이에요. 그러면은 숫자 앞에다가 이렇게 정사각형 모양을 그린 다음에 자, 30 이렇게 써주시면은요, 얘는 정사각형이다.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정사각형이 있으면 치수선과 치수 보조선을 그어준 다음에요. 요 위에다가 사각형 30 이렇게 적어주면은요. 이 사람들은 요게 지금 요 네 변이 다 같은 길이의 정사각형이구나. 그리고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30이구나.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호로 우리가 소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판의 두께는 T. 그래서 우리 thickness의 약자이고요. 재료의 판 두께 치수 앞에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무, 특히 원목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판재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 판재의 두께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판의 두께를 어떤 두께의 판을 사용하는지를 또 여러분들이 꼭 기입을 해두셔야 되기 때문에 요 T 기호도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뭐 평면도나 이런 곳에서 저희 사각형의 모양을 이렇게 그렸다 하더라도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서 뭐 이렇게 여기에서 T20 이렇게 써주면은요, 이 판재의 두께는 20mm구나 하고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음 원호의 길이. 그래서 우리 원호의 길이라는 것은 실제로 원호는 이렇게 곡선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곡선에 대한 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원호 모양 그대로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원호를 그리고요. 40 이렇게 쓰면은 이 원호의 곡선의 길이가 40mm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참고 치수는요.
만약에 우리가 밀리미터 단위로 표시를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mm다. 그러면 단위는 써주셔도 되고 쓰지 않으셔도 되지만 웬만하면은 아니면 다른 표제란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나중에 또 써주실 수도 있겠는데요. 이렇게 숫자만 표시를 하신 다음에 괄호를 치고서요. 만약에 밀리미터 단위 표시 외에도 인치 치수를 같이 참고적으로 넣어야 된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괄호를 이용해서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0인치 25.4cm로 나오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25.4가 아니라 우리 밀리미터니까 254 하고서 괄호하고서 10 이렇게 써주시면은 요거 254mm고 10인치구나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렇게 치수를 기입할 수가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각도와 원호 치수 기입. 그래서 각도를 표시하실 때에는요, 컴퍼스의 중심축을 각의 정점에 대고서 원호를 그은 후에 치수를 기입합니다. 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사선이 주어져 있는데요. 이 사선, 만약에 이 각도가 주어지지 않으면은 대체 이게 몇 도라는 거야? 모를 수도 있겠죠. 물론 우리가 전체에서 이게 옮겨간 거리만큼 뺀 다음 여기까지 그린 직선을 그린 다음에 그 끝점과 끝점을 이어줄 수도 있지만 그게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형태에서 먼저 이렇게 연장선을 좀 그어주신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원호를 그려서 요 화살표 표시한 다음에 45도다 이렇게 써주시면 이게 이제 각도에 대한 치수 표시가 되겠고요. 자, 원호는요, 원의 크기가 작아서 원 안에 치수 기입이 어려울 때는 우리 예시처럼 이런 식으로 바깥쪽에다가 화살표, 지시선과 기준선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사선으로 뺀 다음 그 다음 또 우리 글자가 들어갈 수 있도록 또 수평선을 그려줍니다. 이 수평선 위에다가 우리가 치수를 써주실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원호 바깥으로 치수선을 뺀 후 치수를 기입하며 반지름이나 직경기호를 숫자 앞에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호는 항상 앞에 들어가고요. 예외 상황으로 이제 우리 요 두 판재의 두께를 표시할 때에만 20t 이런 식으로 숫자의 뒤에 표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치수기입 규칙. 그래서 요 규칙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필요한 치수만 명료하게 기입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치수가 굳이 한 도면 안에서 다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평면도에서 치수를 쓰기가 애매하다. 그러면 다른 정면도에서 또 똑같은 치수로 되는 것을 기입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한 도면 안에 모든 치수를 전부 넣으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도면을 그릴 때의 가장 중요한 점은 명확하게 보여야 되고요. 깔끔하게 그리는 것을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치수만 기입을 하셔야 하는 거. 대신에 빠지는 치수는 없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평면도에 표시를 안 했다면은 정면도에 꼭 표시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입이 되지 않는 치수는 없어야 되겠지만 이렇게 필요한 치수만 한 도면 안에 모든 치수를 다 넣으려고 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를 제외하고 치수의 허용 한계를 지시한다. 요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우리 나중에 뒤에 배우게 될 공차에 대한 내용과도
알맞겠는데요. 요거는 우리 뒤에 가서 또 배워보도록 하고요. 자, 치수는 중복 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 평면도, 정면도, 인면도를 주로 많이 그리게 되는데요. 이 세 도면 중에서 표시가 된 치수가 있다면은 굳이 다른 치수에 또 표현을 해주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투상도에 집중해 표시를 한다. 그래서 굳이 평면도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을 애써 평면도에서 치수를 표시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이런 사선 형태의 이런 모양이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뒤에 가서 우리 보도록 하고요. 투상도 할 때. 그래서 지금 보이는 면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자, 연관성 있는 치수는 알아보기 쉽게 한 곳에 모아 표기를 한다. 그래서 왼쪽이 만약에 평면도라면은 이런 식으로 계단형으로 생겼다라고 하면은 저 왼쪽에는 다양한 모양이 있고 오른쪽에는 그냥 일자 형태 있잖아요. 그런데 이 왼쪽에 있는 요 모양을 굳이 오른쪽으로 빼서 이렇게 쓴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헷갈릴 수 있는 요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 도면을 이렇게 가운데로 가른 다음에 여기 가운데서 왼쪽에 있는 형태는 왼쪽에 표시를 해주시는 것이 훨씬 깔끔하고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오른쪽에 치수 표현을 해주시는 것이 훨씬 우리 눈으로 보기에도 훨씬 좋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요약 및 정리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문자와 치수 기입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자, 한글과 영문, 숫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면상에서 반드시 영어로 표기해야 하는 것을 제외하고 모두 한글로 표기해야 된다. 영문은 설계 도면에서의 영문은 일반적으로 소문자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숫자는 숫자와 숫자 사이의 간격을 2mm 이내로 하는 것이 좋고 명확하게 표기하여야 된다. 그래서 우리 문자를 기입할 때에는 문자의 높이를 결정한 다음에 가이드라인을 그려서 그 안에 고딕체 또는 예각으로 글자를 써주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 전달력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자음을 크게 써주는 것이 더 좋을 수 있겠다라고 했고요. 우리 치수에서는 치수선과 치수 보조선 이렇게 두 개를 이용해서 우리 치수를 나타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있다라고 하면은 요 치수 요 모양에서 1mm 정도를 띄운 다음에 치수 보조선을 그리고 이 치수 보조선 길이 서로 연결을 시켜줘서 요 가로선이 그어지는 게 치수선이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치수선 위에서 또 문자 치수를 살짝 띄운 다음에 그 위에다가 치수를 숫자로 표시를 해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치수기 기호는요. 얘가 만약에 정사각형이다. 그러면은 이 숫자 앞에 이렇게 네모 기호를, 사각형 기호를 써주시면 되겠고요. 지름은 파이, 반지름은 R, 레디우스, 정사각형은 이렇게 사각형, 판의 두께는 T, 언어의 길이.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굳이 읽는 법이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참고 시수, 괄호 이렇게 기호를 사용해서 직접 쓰는 것이 아니라 기호를 사용해서 치수를 표시한다.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치수 기입 규칙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1번부터 볼까요? 필요한 치수만 명료하게 기입한다. 맞죠? 그래서 우리 한 도면 안에 모든 치수를 전부 다 기입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2번,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를 제외하고 치수 허용 한계를 지시한다. 그죠? 그래서 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가능한 치수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치수에 대한 내용들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되겠고요. 3번 치수는 중복 기입하며 주 투상도에 집중해 표시한다. 치수는 중복 기입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평면도에 가로 치수를 기입을 해줬다면은 굳이 정면도에 또 그 치수에 대한 내용을 써줄 필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4번. 연관성 있는 치수는 알아보기 쉽게 한 곳에 모아 표기를 한다. 그쵸? 그래서 우리 이렇게 반을 나눠서 왼쪽 형태는 왼쪽에, 오른쪽 형태에 대한 치수는 오른쪽에 해주는 것이 도면을 깔끔하게 명확하게 그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답 3번.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드디어 이렇게 기초 도면 그리기 해서 아주 간단한 도면을 우리가 그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도면을 그리려면은 어떤 것들을 먼저 그려야 되는지부터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과제는요, 요 치수 기입 기호에 대해서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본 거 외에도 여러 가지 기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치수 기입 기호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